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SS증권 방송의 이성대입니다. 자, 5월의 중반이 어느덧 지나가고 이제 5월 하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당히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고 이제 더위도 슬슬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몸도 약간 좀 피곤해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빨리 지친다고 그럴까요? 지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몸 관리 좀 잘하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좀 많이 먹으면서 힘나는 것도 먹으면서 기분 전환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는 데 있어서 물론 맛있는 것도 먹는 거 이런 거 좋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좀 마음이 편한 게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그럴 때 상당히 좋은 그런 모멘텀이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5월달 약간 지쳐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때 좀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몸 관리도 잘 하고 우리가 방송을 보시면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 좋은 수익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증시 깨부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지수 깨부수기 시간입니다. 매일 지수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수는 최근 주춤한데 종목들은 지수와 상관없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역으로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는 반면에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의 중심에는 실적이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1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은 오히려 더 좋게 좀 미리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고, 반면에 실적이 좋을 줄 알았는데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종목들은 심지어는 뭐 하한가도 쉽게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쉽게 하한가가 들어간다는 것은 기존에 올라왔을 때 성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종목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미리 올라왔는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또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올라가는, 즉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들 대응하실 때 내 종목이 과연 실적이 발표가 되어 있는지 안 냈는지, 물론 지금 다 발표가 됐지만 나중에 실적 시즌에서 대응할 때는 실적이 발표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에 대해서 지난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느냐 아니면 진행이 되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깨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는 왜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궁금해할까, 이제 얘기를 할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 관련돼서 추세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생각인데요. 추세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세라고 하면은 뭐 한 방향으로 가는 그런 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힘이 계속 지속이 돼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아래쪽으로 내려간 그런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느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추세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타이밍을 얻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좀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도 생각해 놓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익 났을 때는 계속 가져가지만 아니면 손절매할 때 어떻게 어느 시점에 손절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지수 깨부수기 시간이지만 전체적인 추세를 얘기를 하면서 지수에 관련돼서도 얘기를 하고 최근에 종목에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였죠. 지수가 과연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최근에 2067포인트 라인 때까지 밀렸다가 올라가는데 계속 21선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올라가다가 전고점 라인 때 2189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밀릴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눌렸다 올라갈지, 아니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밀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기존에 여기서 올라왔던 이런
종목들,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과연 그 다음에 올라갈 때 크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랑 같이 연관해서 우리가 종목을 찾는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뭐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눌림목 과정에서 즉 2189포인트까지 이 부분에서 올라왔다가 밀렸을 때 이 부분에서 여기서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2067포인트가 이 정도 위치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렇게 계속 올라갈지 아니면 밀렸다 올라갈지 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이렇게 팍 밀렸다가 완전히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지를 않고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밀렸다가 이제 2067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2067포인트가 깨졌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어떤 패턴인가요? 역헤드ing 숄더링 패턴이죠. 어깨, 머리, 어깨 이런 식으로 돌아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2067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요번에 이제 2100 얼마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밀렸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 이런 자리 우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좀 싸게 사고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싸게 살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한 번에 이렇게 나오고 FM대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항상 이렇게 나오는 자리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변곡점이라고 그러죠. 추세 전환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좀 해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추세가 전환되는 거 거기다가 힘이 모인 시점이라고 이렇게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는데요. 즉 새로운 추세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주식을 산다면 정말 좋겠죠. 그 자리에서 제일 싸게 사는 시점 즉 지금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항상 투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시점에서를 노려서 이렇게 딱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 중간쯤에 추격해 가지고 올라사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다 좀 장기 투자라든가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주식을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는 단기 투자다. 모멘텀 투자다 할 때는 실제로 탄력을 받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렇게 본다면 어느 게 투자가 맞느냐 봤을 때 둘 다 뭐 틀리는 건 없습니다. 주식에서는 수익을 내는 방법 자체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물론 불법적인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 흐름상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런 여기서 사서 수익을 내건 여기서 수익을 내건 크게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올라서 사게 되면은 단기적인 대응이니까 손절 가격도 짧게 놓고 대응을 하고 바로 수익 실현하고 또 다른 이런 패턴에 있는 종목들 자주 매매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때 이 정도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하면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좀 길게 가져간다. 나는 뭐 빠질 때부터 한 이쯤부터 또 사고 또 밀릴 때 또 사고 또 밀릴 때 또 사서 뭐 돌아가는 걸 기다려서 이렇게 해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종목의 매매 타이밍에 대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가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한 번에 이렇게 나오고 올라가질 않고 아까처럼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한 번 더 빠져가지고 여기서 또 손절매하고 또 여기서 올라가길래 여기서 추격 매수했다가 또 밀리니까 또 손절매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헤드앤 숄더링 패턴이 되더라. 즉 밀렸다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깔끔하게 밀렸다 올라가지 않고 그 다음에 출렁거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상당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는 심리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어느 정도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출렁거릴 때도 좀 버티고 재차 다시 상승으로 돌았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투자의 마인드, 좀 인내심 그런 것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종목들이 이렇게 돌아서는 시점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자리를 어떻게 잡아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적과 같이 연관해서 이거를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실적 시즌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했을 때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5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됐죠. 5월 15일까지 실적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하는 그런 시점, 그 전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밀리는 시점. 예를 들어 종목의 실적이 좋다. 그랬을 때는 대부분 다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돼 있잖아요. 그죠? 실적이 증권사 전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요번에 실적이 어떨 거다. 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우리가 실적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번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지금 최근에 올라왔을 때 만약에 여기 5월 15일 날 실적을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보통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적이 좋기 전에 미리 올라가는 종목들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밀린다고 봤을 때 항상 실적 발표 전에 내가 종목들을 좀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시장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적이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실적이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걸 수집을 하다 보면 대략적인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전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별로 이렇게 엇갈린 그런 전망들도 많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나오는 시점과 실제로 반영되는 그런 시점, 미리 반영됐을 경우에는 실적 발표하고 밀리는 경우가 많고, 실적이 미리 발표가 안 됐는데 좋게 나왔을 경우에는 좋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왔다 이렇게 밀리는 시점 같은 게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실적을 발표를 하고, 그죠? 실적을 발표하고 공백기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5월 1분기하고 2분기 사이로 따진다면은 5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실적이 발표가 되는 7월 달까지 해서 한 달 반 사이, 그 사이에 이런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즉 실적 시즌이 들어가는 뭐 4월, 7월, 9월 4월, 7월, 9월 뭐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런 과정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미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실적이 끝난 다음에 그 한 달 사이에는 이런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어디죠? 5월 중순이잖아요. 5월 중순이 지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시장상으로, 지수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종합지수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종합지수 지금 현재 보시면 최근에 물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지만 실제로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나서 밀리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5월 15일이 지나고 나서 대부분 그 증권사들이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된 그런 시점에서 대부분 그 기업들의 실적 이제 확정치를 보면 예상치보다 한 4% 이상 정도 증가한 그런 모습이라고 증권사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간을 좀 돌려서 올해 초 정도, 올해 연말, 작년 연말, 올해 초 정도 이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요번 1분기 실적은 계속 그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요번 1분기 실적은 그전보다는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지만 그렇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대부분 다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대신에 1분기는 그렇지만 1분기 저점으로 해서 이렇게 터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전체적인 실적 내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미리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해서 쉬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안 밀리고 이 정도 선에서 멈추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밀리는 상황에서 크게 안 밀리고 옆으로 가다가 그 다음 실적이 반영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5월 15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이 시점이 지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2분기 실적은 대부분 다 1분기보단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당장 7월 달부터 실적이 발표가 되니까 7월 전에 6월 달, 뭐 6월 초 중순 정도 지나게 되면은 슬슬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서 전체적인 지수에 상승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모멘텀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 7월 달, 6월 달 들어가게 되면 6월 초순부터 해가지고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종목들을 싸게 매수하는 데 있어서 단지 그냥 눌림목 나오고, 그죠? 그냥 차트 흐름상으로만 지지 라인 때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실적이 어느 정도 언제쯤부터 반영이 될까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서 이런 자리를 잡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종목별로 물론 다르고 전망도 다르고 증권사별로도 그 종목에 대한 전망도 다 다르고 하긴 하지만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언제부터 지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시점을 좀 대략 이제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즉 지금은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는 딱히 모멘텀은 없죠. 글로벌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없고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이렇게 본다면 물론 미국은 재차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유럽은 좀 쉬고 있고 아시아 시장도 지금 전체적으로 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혼자 지수가 지금부터 해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당장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적죠. 게다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당장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과정이 지수가 최근에 2067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그냥 한 번에 올라오건 아니면 여러 가지 바닥을 만들어서 올라오건 이런 과정들이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대신에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가 6월 달 정도 되면은 6월 뭐 초중순 정도 되면은 탄력을 받는 그런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더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차트 흐름상이 이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요런 흐름상으로만 봤을 때는 분기별로 우리가 실적 모멘텀을 받는 그런 시점을 예상을 해봤을 때 6월달, 6월 초중순 정도 되면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변곡점, 지수의 변곡점뿐만이 아니라 종목들의 변곡점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가장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 증권주였죠. 증권주 한번 볼까요? 뭐 현대증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보시면 아주 길게 최근에 지난 3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탄력 그때부터 이제 받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크게 돌아서면서 이제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랑 비슷한 거죠. 증권주도 크게 한번 올라가고, 그죠? 증권주도 크게 한번 올라가고 최근에 좀 밀리는 과정. 최근에 밀리고 있으면서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저점이 확인이 되고 저점 라인 때 깨지지 않고 힘을 모으는 과정이 이렇게 나왔다가 여기서 바닥이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좀 더 옆으로 가다가 이렇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점 라인 때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깨고 내려갈 수도 있긴 한데요.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렇게 봤을 때 조만간 지수가 좀 전처럼 이렇게 크게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주 강력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차 상승도 증권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점 라인 때 며칠 전에 9,700원대였었는데 12,500원 라인 때 전고점 라인 때까지만 올라가더라도 벌써 30% 이상 수익은 되는 거고 여기서 전고점 라인 때 돌파하면서 여기 올라온 만큼 눌림목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면 아주 중요한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대신에 지수가 협조를 해야지 지수가 좀 전처럼 말씀드렸듯이 같이 돌아서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지 되겠죠. 거기다가 실적이 발표가 되는 7월 달
근데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늘어나게 되면은 기대감이 이제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뭐 6월 달 들어서 거래량 많이 늘어나면서 지수 좀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면 증권주들은 미리 2분기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타이밍들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쉬고 있지만 여기서 저점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즉 지난번 여기 올라왔을 때 강하게 올라왔던 그런 종목들이 그 다음에도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증권주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지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가 지금 쉬고 있는데 저점이 여기서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다가 꼭 이렇게 나온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증권주들이 올라왔다가 밀렸는데 여기서 약간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한번 더 밀렸다가 헤드앤숄더용으로 이렇게 나올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두 번째 바닥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 바로 당장 사거나 물론 정확한 타이밍을 잡기 위한 그런 내용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장 사거나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거에 대한 이렇게 올라갈 그런 기회가 있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이 종목들을 그냥 지금 안 움직이니까 지금 올라가는 강력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쫓아서 매매하고 물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나는 투자를 좀 잘 못하는데 안전하게 좀 원한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대에서 크게 깨지지 않고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지수도 이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온다. 글로벌 시장에서 뭐 고점 돌파를 한다. 그런 지난번처럼 외국인들이 하루에 3, 4천억씩 매수를 한다. 그런 과정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이 상황이 나오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갑자기 뭐가 안 좋아져서 주식을 안 사고 있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한번 산 거예요. 확 올려 사고 그 다음 손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그 매물에 의해서 외국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냥 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다시 이제 언제 이걸 다시 또 올려 사가지고 2차 상승을 만들어내느냐. 이 시점이 중요한데, 이런 과정에 지금 있다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죠? 잘 준비를 하면서 이 라인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미리 좀 기다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이 안 됐다면 안 되거나 뭐 힘든 상황이거나 그렇게 했다면 지수상으로 봤을 때 2189포인트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들이 4월 한 달 동안 4조 원 가까이 4조 원 이상 사면서 이 과정을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지금 뭐 글로벌 시장이 갑자기 크게 급락한 것도 아니고 밀릴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닌데 그냥 외국인들이 안 산다고 여기서부터 스트레이트로 다시 외국인들 산 평균 단가나 이 정도 될 텐데 이 라인대가 쉽게 밀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죠. 그죠?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작될 때 또 사면서 이런 과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얼마나 종목들 요번 지수 출렁거리고 그럴 때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본다면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좀 싸게 사느냐, 물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하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맞물려야 되지만 타이밍상으로도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이런 자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면 지금 봤던 그런 자리가 이런 자리, 여기 이제 일봉 차트 상으로 돌아서는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차트 개념에 있어서 일봉 차트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항상 그 밑에 일봉 밑에 분 차트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그죠? 분 차트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죠. 뭐 짧게 보는 사람들은 뭐 10분, 뭐 20분, 30분 뭐 이렇게 보고 120분 뭐 150분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좀 싸게 사기 위한 그런 타이밍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 여기 보시면
저점이 확인이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게 일봉 차트다. 일봉 차트다고 했을 때 일봉 차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과정에서 120분 차트 같은 경우나 60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갑니다. 표현은 출렁거리는 거예요. 여기 일봉 차트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루에 봉이 하나씩 생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120분이나 60분 차트에서는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런 바닥권에 있을 때 그럼 120분 차트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일봉 차트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럴 때 120분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막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저점이 계속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돌아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면은 일봉 차트는 여기서 어디가 돌았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헷갈린데 실제로 120분 차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렇게 출렁거리다가 저점이 낮아지다가 그 다음 높아지면서 역헤드앤 숄더형 패턴이 나오면서 터닝할 때 역배열에서 정배열에서 이게 먼저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일봉 차트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그 다음에 주봉 차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이러면서 이제 이런 저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주식을 많이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선물 매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선물 매매야 뭐 이제 짧게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간을 뭐 일봉을 기준으로 놓는 게 아니라 뭐 한 30분짜리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10분이라든가 뭐 짧은 분 차트 놓고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데 어쨌든 주식을 사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대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즉 일봉 차트 기준으로 해서 저점 라인대를 놓고 그 다음에 120분 차트 출렁거리고 할 때 매수 타임을 잡아내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물 차트에서 그걸 딱 보여드릴 수 있어요. 선물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120분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 그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두 번에 제가 이제 추세가 시작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선물 한번 급등하는 상황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닥 위치에서 제가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2100 돌파하고 2189포인트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정배열 추세에서 크게 이제 확산과 수렴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현재 시점에 보면은 선물이 출렁거리면서 한번 반등이 나오려다가 실패하고 또 반등이 나오려다가 또 실패하면서 저점이 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선물 지수는 바닥이 완전히 만들어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 좀 전에 추세가 전환이 될 때 이거는 선물의 120분 차트니까 일봉 차트가 이렇게 크게 좀 전처럼 일봉 차트가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리를 잡아내려면 이런 자리에서 120분 차트 모습이 역헤드앤 숄더형 패턴이 상당히 많다고 그랬죠. 그죠? 즉 이쪽이 어깨, 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물 지수 이렇게 터닝해서 올라올 때 이런 자리가 돼서 추세가 이렇게 돌아서기 시작을 하게 되면 선물 차트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선물 지수 이렇게 올라갈 때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는 그런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직 추세가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최근 지수는 뭐 글로벌 시장도 좀 올라오는 모습 나왔는데 국내 시장은 이전처럼 매수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지금 선물 시장이 지금 추세가 하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나와서 돌아서 올라간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요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증권주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내용상으로 본다면 타이밍상으로 본다면 선물지수 이렇게 나와서 돌아서듯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자리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차트가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죠? 좀 전에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요번에 이제 반등 나왔다가 터닝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지수도 같이 이렇게 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선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이 과정이 나오려면은 날짜상으로는 거의 막 일주일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면서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있을 텐데 아마 다음 방송 정도 되면은 저거에 대한 저런 타이밍이 이제 명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120분 차트가 위로 터닝하게 되면 일봉 차트상으로는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렇게 돌아서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증권주라든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 밀렸던 그런 종목들이 똑같이 눌림목이 나오면서 올라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뭐 화학주들 뭐 21선 깨지고 다 내려왔지만 완전히 뭐 아름답다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21선 깨지고 내려왔다가 21선 지지가 되고 막 이렇게 올라가는,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확 깨졌다가 바닥 만들어지고 또 21선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이런 과정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이제 올라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런 반반 정도예요. 왜냐하면 타이밍상으로는 5월이 다 끝나기 전에 한번 올라탈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오는데, 물론 저점이 깨지게 되면 만약에 2067포인트가 저점인데 그 라인대가 만약에 깨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내용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2060포인트가 67포인트 지난번에 나왔던 저점 라인대 깨지게 되면 재차 다시 저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2067포인트가 깨지기 전까지는 지금 밀리는 자리에서는 바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대응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증권주들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1차 상승에서 조정을 받았던 1차 상승에서 조정을 받았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 타이밍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분명히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이걸 다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이제 자세한 그런 타이밍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종목들을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긴 하지만 이게 그냥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술적인 대응을 할 때는 모멘텀이 있어야지 그 기술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즉 실적 발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 개별 종목이라면 개별 종목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들, 그런 게 뭐 기사거리라든가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줘야지 그 흐름대로 추세를 반영이 돼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6월달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타이밍상으로는 증권주들이라든가 최근에 좀 쉬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재상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시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종목별로 저점 라인 때가 최근 저점 라인 때는 손절 가격을 명확하게 놓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도 다음 시간 정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하니까 다음 시간 정도 되면은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깨부수기 시간 뭐 오늘 좀 내용을 좀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느라고 좀 약간 두서없이 좀 얘기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느 정도 다 알아들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에너지 충전 시간에 전화 상담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뭐 증시 온에어 시간이라든가 이런데 뭐 전화를 주셔서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셔서 시장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도주 깨부시기 황대현입니다. 장의 그 흐름들이 18일 그 흐름을 볼 때 상당히 이게 변동성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간의 호흡 조절을 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주도주 깨부시기에서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흐름을 좀 현재 살펴본 이후에 과연 그 주도주에 속하는 업종, 테마 이런 부분이 어딘가 그래서 핵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도체 부분의 게이트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도주를 깨부수는 이러한 그 전략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종합주가 지수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서요. 약간의 그 시황 흐름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8일 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장대 음봉이 바로 그 나타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양봉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약간은 물량의 소화 과정이 현재 그 진행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그동안 주가 상승이 그 2189포인트까지 탄력을 준 이후에 지금 그 단기 호흡 조절이 들어가고 있고요. 최근 차트를 볼 때는 일단은 단기 이평의 역배열이라는 측면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역배열 분위기 때문에 그 웨이브를 주면서요. 21선 이평과 5일선, 21선 이평과 60일선이죠. 이 이평들이 조금은 좀 현재 접목이 되는 이런 그 현재 현상이 나타날 때는 거래소 지수도 좀 빠르게 또다시 이제 상승 쪽 무게중심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흐름 일단 장은 여기서 어떤 변화를 줄까 볼 때 저는 상승 쪽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장세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미국이 그 최근 지표 부분들이 크게 그 좋지 않은 부분은 좀 나타난다 하더라도요. 역시 지표들이 과거보다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고요. 중국에도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들이 계속 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도요. 돈을 풀고 나서 드라기 총재가 그랬죠. 양적 완화는 지속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경제 지표가 호전되니까 조기 종결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은 양적 완화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도 이러한 그 주가에 대한 그 기대가 높다. 다만 최근에 또 이제 우리나라 그 국내 증시를 볼 때 금리 인상은 금리 인하는 동결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실적 흐름이 1, 4분기 이후에 2, 4분기에도 조금은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강하게 기대가 된다면 주가는 좀 더 많이 뜰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은 조심스럽게 과거보다는 변화는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거래소 시장도 최근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물량 소화 이후에 또다시 그 반전 쪽에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소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아직은 현재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에서 무조건 주가를 다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유동성과 실적이 겸비되면서요. 이제는 업종 차별화 부분에 초점을 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8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제약 업종에 중소형주 쪽에 거래소 시장이 미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여기서 반등이 된다면은 틈새 시장 때문에 제약 업종 또는 뭐 식품 업종들의 그 반등은 있지만은 지수가 반전할 때는 과거의 지수와 같이 했던 종목 바로 건설이나 증권, 화학 업종을 우리가 좀 현재 그 타이밍을 좀 살펴보는 이러한 매매 전략의 두 가지 흐름을 좀 두고 그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지금 이제 그 코스닥 지표를 한번 또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래소보다 좀 안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래소의 코롱 부분이 주가가 상한가를 치면서 바로 코스닥 시장의 바이오 업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탄력도가 크게 그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흐름을 볼 때 그동안 조정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정배열 국면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이러한 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주가의 흐름상 이제 코스닥 그 시장의 그 흐름은 좀 더 거래소보다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때 720포인트에 4월 20일 날 장대 음봉 아래꼴이었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그 물량을 계속 소화하면서 이렇게 반전을 좀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일 그 음봉이 나왔던 부분이지만은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음봉을 주고 주가가 반등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강하다. 즉 지금 거래소랑 코스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소형주 쪽에 현재 포지션을 두고요. 거래소 시장이 올라갈 때는 업종 차별화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그때는 건설 지수가 반전할 때 건설 뭐 화학이라든가 증권 업종이 어떤 타이밍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시장의 흐름 아직은 상방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늦게는 가더라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가 같이
이어지면서 주가의 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호흡 조절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황, 또 거래소나 코스닥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주도적 깨부시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종목들을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 깨부시기 시간이죠. 자, 오늘은 바로 게이트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좀 찾아보는 매매 전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문이라는 뜻인가요? 투자 사이클의 진입. 이게 이제 상당히 어떤 그 변화를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반도체 부분의 신조어라든가 우리가 잘 그 전문 용어 부분이 있지만은 쉽게 접근하면 우리도 반도체 종목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분에서요. 특히 이제 반도체 및 그 디스플레이 그 트랜지스터 부분의 구성하는 핵심 전국을 얘기하는 게 게이트라 그럽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이 게이트 부분이 최근에 상당히 투자 사이클에 진입한다. 이것은 뭐냐면 게이트가 투자 사이클에 진입된다는 얘기는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라인에 추가 증설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즉 게이트의 그 부족 시대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핵심 전극이 그 부족하다. 이것은 뭐냐면 대개 이제 그 핵심 전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증설, 신설 라인 투자. 이것은 결국 반도체 업황들이 상당히 최근에 들어오면서 호전되고 있다는 이런 의미를 뜻한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론 그동안에 제가 바이오 업종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최근에 헬스케어라든가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삼성전자가 아직은 못 간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그 중소형주의 그 반도체 사이클에 바로 이 되면서요. 이런 부분에 그 상당한 수요라든가 매출 기대감이 늘어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말씀드리는 게 반도체 전국의 게이트 부족 시대라는 부분은 그만큼 설비 투자나 시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러한 그 흐름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이 게이트 부분이 과연 얼만큼 부족하느냐 볼 때 삼성전자가 그 미세화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 역량이 칩이 계속 그 적어지고요. 또 고밀도가 되면서 미세화 부분하고 또 최근에 라인에 전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환 투자 부분이 서서히 나타나면서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평택 라인 아시죠? 평택에 가니까 요번에 평택의 그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 매출을 2배로 뜰 수 있는 어떤 그 기회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아마 언론에서 접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만큼 이제 평택의 그 라인, 이 부동산 부지를 이용해서 신규 반도체 부분을 투자를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결국 게이트의 부족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죠. 또한 최근에 그 플렉서블 그 OLED 부분이 상당히 과거보다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신규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그 평택 부분에서 집중적인 투자 부분이 바로 게이트의 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밑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바로 M14 라인의 그 증설을 하게 된답니다. 이것도 게이트의 현재 부족한 부분을 만들고 있다. 그럼 이 게이트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업종에 어떤 종목들이냐? 좀 이따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요. 바로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그 자료입니다. 삼성전자 부분에서 일단 전체적으로 볼 때 11 라인, 13 라인, 15 라인에 현재 또 증설, 17 라인의 그 신규 투자. 평택적이죠. 또 디램 부분에 신규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다 2015년도에 현재 밀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낸드 프레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안 부분의 3D 부분, 시안 3D 이런 부분에 신규 1차라든가 보완이라든가 미그레이션 한다든가 2차 신규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게이트가 서서히 재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이트라는 건 이미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게이트에서 파급되는 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부분, 종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시스템 LSI 부분도 현재 그 평택이라든가 또는 S3 부분의 어떤 신규 투자가 나타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가 바로 그 D램 낸드 플래시 부분의 M14 부분에서 현재 미그레이션과 그 3D 부분에 대한 증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이제 서서히 반도체 신규 투자 장비 라인의 업 이런 부분은 게이트에 대한 수요를 계속적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도 이제 물론 삼성전자 시한 투자를 하겠지만은 17라인의 LSI 신규 투자 패널 업체 어떤 대규모 투자가 중국도 이루어집니다. 중국도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노하우의 기술을 가지려는 이런 측면들이 부각이 되면서 D낸드에 2차 투자를 좀 하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중국 패널 업체, 특히 이제 아까는 제가 반도체 부분을 말씀드렸고, 디스플레이 부분에 그 현재 중국의 패널 업체들이 상당히 투자를 하게 되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들로 쭉 나오잖아요. 중소형주 부분의 그 BOE, 요 부분에서 이제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트롤리도 바로 이제 그 전체적인 2015년도에 그 현재 그 투자하는 이런 그 흐름을 보이죠. 또한 그 티아나마 이 부분에서도 4월 달, 그러니까 하반기에 또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CST, C소트죠. 이 부분에서도 이제 하반기에 계속 그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업체 이런 또 그 BOE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중국이 특히 그 패널업 부분에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 이 부분의 그 전극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 부분이 반도체나 LED 이런 디스플레이 부분에 다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그 전공정 이런 서플라이 그 체인을 이렇게 쭉 한번 좀 봐야 됩니다. 반도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반도체 부분에 보면은 뭐 시가격이다 뭐 이런 얘기 듣죠. 그 시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장착막을 그 PR 형상으로 그 시가가는 거 이제 제거시키는 이런 부분이 시가격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도 되겠고요. 또 반도체가 있으면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검사를 또 하는 장비가 있어야 되고 세정이 또 있어야 돼요. 기판이 이제 이물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정제 우리가 그 반도체 부품 업체들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또 증착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증착이 또 뭐냐면 이 기판 위에 그 방막을 갖다가 이렇게 입히는 거. 이것을 증착이라고 그래요. 또 여기 보시면은 도포 위에다 씌우는 거죠. PR 부분을. 그래서 강강성 물질을 갖다 도포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우리가 노광, 뭐 식가, 현상 이런 부분이 그 상당히 우리가 그 반도체 용어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이 부분을 이베스트 그 투자 정보를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만들면 이런 부분의 테마들이 나올 수 있죠. 세정제라든가 증착이라든가 또는 도포, 노광, 현상 이런 그 현재 전담하는 그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게 됐을 경우는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대가 우리가 좀 더 알게 되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상당히 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거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부분에 어떤 공정 사이클을 봤을 때 세정, 뭐 증착, 도포, 노광, 현상 이런 그 현재 여러 가지 전공 단계를 공정 단계를 거치면서 반도체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관계되는 업종,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거기에 관계된 종목군들이 과연 어떤 종목이 있냐 이렇게 좀 볼 때 몇몇 종목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종목도 살펴보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 이제 원익 IPS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재 증착기, 아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증착기. 그러니까 이제 증착기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전문 용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거구나. 이런 부분에 알 수가 있고 또 원익 IP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 캐치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 부분과 더불어서 증착기 부분에서 3D 낸드에 그 특화된 신규 이런 CVD 부분의 반도체 기술의 그 상당히 그 기술이 커지고 있는데 이런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착기 쪽에 상당한 기술력이 뛰어난 그 현재 그 흐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원익 IPS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한번 좀 보면서요. 현재 대응 전략을 본다면 그동안에 상당히 원익 IPS 많이 떴습니다. 그죠?
이런 거 증착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이 뛰어난 부분인데 결국 최근 9,700원부터 이런 거 상승을 하면서요. 결국 그 기고점을 또 다시 돌파를 했습니다. 상당히 대단합니다. 물론 이제 이런 그 현재 많이 떴기 때문에 이게 추격 매수는 좀 저거 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깨줄 때가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완전한 정배열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그 정배열 이후에 약간 한번 눌러줄 때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그때 저점 매수도 괜찮지 않냐. 왜냐면 현재 흐름을 볼 때 상당히 그 신고가를 만들고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또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상당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 아까 그 게이트의 부족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원익 IPS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뛰어난 부분이고 KC텍도 최근에 상당히 잘 가고 있죠. 바로 반도체는 그 이런 그 클리너 부분. 그러니까 아까 세정이라 그랬죠. 세정. 이제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좀 뛰어난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소재 산업 부분에 대한 기대가 높고요. 또한 유진테크를 좀 이따 차트를 한꺼번에 다 봐드리겠습니다. 유진테크도 플라즈마 그 장비 부분에 그 주력을 공급하고 미세화 쪽에 상당히 유진테크가 좀 뛰어난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이오테크닉스 바로 그 레이저 기술 부분에 또 메모리 공정 미세화 쪽에 좀 뛰어난 기술력이 좀 있는 종목이고요. 비아트린에 있죠. 디스플레이용 그 인라인 열 처리 전문. 이렇게 그 열 처리해서 그 이렇게 도포를 입히는 이 부분에 상당히 비아트론도 뛰어난 이러한 그 장비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라 세미콘 바로 열 처리 장비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그 현재 그 최근에 그 게이트 부족이 되면서 긍정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테라 세미콘도 또 다시 이렇게 주가가 반등합니다. 물론 이제 눌림목을 줄 때 또 이 종목의 그 흐름을 좀 봐야 되겠고요. 자, 비아트론도 이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상당히 이렇게 보면 크게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약간 밀어줄 때 한번 보셔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겠고요. 현재 그 유진테크 같은 경우요, 이 종목도 이제 그 봤을 때 아까 유진테크도 이렇게 그 많이 그 빠진 이후에 여기서 이평이 수렴되면서 반전을 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종목군들 이렇게 보시면은 그 현재 비아트론이라든가 그 테라세미콘 또는 유진테크라 이오테크닉스 또한 원희 IPS나 그 KC텍 이런 종목군들이 그 게이트의 그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까 세정이라든가 도포라든가 이 부분에 상당히 기술력이 뛰어난 종목군들이 바로 반도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그 타이밍을 잘 노리면서 저점에 매수를 해서 어떤 수익을 얻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이트라는 이러한 부분을 갖고 반도체 종목에 접근하는 이러한 리서치 또 우리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서 많은 수익을 또 내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또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